안녕하십니까. LS증권 글로벌 상품 영업팀 김예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강승의 뇌피셜 주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참 평소에 궁금증을 많이 갖고 있던 주제라서 좀 반가웠습니다. 이 표지를 보면 아실 수 있는데 알고리즘 매매라는 거예요. 이게 또 이번에 유독 변동성이 컸던 8월 뉴스에도 참 많이 등장했던 단어인데 또 일반 개인 리테일 고객이 이 매매 전략에 대해서는 접근하기가 좀 많이 정보가 공개가 많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정보를 공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 정보가 공개가 되면 돈을 못 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보를 가르쳐 줄 수 없고 그냥 움직인 걸 가지고 유추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 이제 이건 진짜 뇌피셜이에요. 제가 그냥 저의 경험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진 것 같아. 그쵸. 이거 리얼은 그들만 알 거예요. 진짜로 판 사람들. 사실 이 알고리즘이란 단어가 근데 이제 우리 실생활에 꽤 많이 다가왔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뭐 요즘에는 어플 보다가도 알고리즘으로 추천을 받았다. 네. 이거 내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또 매매에 들어가면 어떻게 정확하게 작용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알고리즘 매매 이렇게 뉴스 제가 몇 개를 가져와 봤는데 네네. 이건 8월 9일자 조선비즈 여기 뉴스인데 알고리즘 매매 HFT 주가 폭락의 범위는 아니지만 급등락을 많이 만든다. 그래놓고 이제 알고리즘 매매 거론되고 기계적 매도 물량, 뭐 시장의 대거로 쏟아지고 고빈도 매매는 시장의 영향은 제한적이고 이 단어 자체부터 일단 낯섭니다. 낯설고 네. 어렵고 거기에 서킷 브레이커, 사이드카 효과가 떨어질 수도 이런 단어까지 나오고 되게 어렵죠 일단. 네네. 그죠? 그래서 이제 고빈도 매매가 영어로 하면 HFT라고 딱 네네.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물량들이 어떤 식으로 매매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네. 이제 두 번째 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신문에 난 건데 레버리지성 투자 자금이 경기 침체 우려 등 손절 신호가 나오면서 풀리자 네. 시장에 충격을 주고 다른 기관 자금들이 연쇄적으로 쏟아진 것이 5일 블랙 먼데이의 원인이었다. 근데 여기서 저는 무조건 동의가 된 단어는 레버리지라는 네.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매매를 했는데 레버리지를 썼었고 그 레버리지는 이제 우리가 선물을 주로 얘기를 하니까 그쵸. 증거금 청산당하면 레버리지를 쓴 거, 레버리지 풀로 쓰면은 조금 움직이면 청산이잖아요. 청산당할 때 어떻게 청산이 돼요? 반대 반대로 매매가 꺾죠. 나가죠. 네. 그럼 호가를 이제 반대 매매 나갈 때는 보지 않죠. 시장가 매도, 시장가 매수 나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가격이 실제로 특히 매도한 사람들이 환매수할 때는 숏커버링이 원래 더 무섭잖아요. 왜냐면 너 중고가 못 넣어? 그냥 반대 매매로 그냥 없앤다? 그럴 때는 완전히 그냥 쏴버리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아까 얘기했던 HFT나 이런 애들이 쏘는지 알아요. 그럴 땐 시장 조성 안 하고 뺀단 말이에요. 빼면은 어디서 체결될지 알 수가 없죠. 바이백 해야 돼. 옵션을 매도한 사람이나 특히 매도한 사람은 어디에서 매도자가 없으면 그냥 가격 불문하고 사야 되거든요. 그럼 가격이 예를 들자면 지금이 지수가 100인데 행사 가격이 150이에요. 절대로 갈 수가 없잖아요. 네. 내일 모레까지. 그러나 그게 가격이 생겨요. 아무도 안 팔면. 그걸 팔면 무조건 돈을 버는 건지는 다 알지만 거기서 못 팔아요. 무서워서. 근데 기계들 중에 파는 기계가 나오거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그럼 반대 매매할 때는 체결될 때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이제 먼데이에 월요일 날, 8월 5일 날 발생한 여러 가지 일들의 이제 이슈가 아닐까, 실질적인 원인 아닐까. 그게 알고리즘 매매도 있고 여러 가지 매매들이 있지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뉴스에서 보시면은 대폭락 사태의 범인은 뭐 알고리즘 매매다, 스노우볼 효과다. 그리고 결국은 뭐 엔캐리 트레이딩 청산당했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게 정리하자면 네. 우리가 원래 뭐 알고리즘이나 HFT를 다 제외하고도 기관이라고 쳐도 기관이 어떤 포지션에 들어갔는데 가격이 반대로 움직이면서 결국 청산이 되면서 가격 방향성이 더 짙어졌다. 네. 이런 현상인 거죠. 네. 그런 알겠습니다. 현상으로 보는 게 제일 깔끔하죠. 근데 그렇게 반대 매매가 나가게 만든 원인이 뭐야? 그렇죠. 라고 가면은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그 다음에 이제 뭐 실업률 처음에 4.3 나올 때 이상했던 거, 그 다음에 그 전에 CPI 뭐 0.1 나왔던 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섞여서 가격을 만들고 그 가격에서 나오는 규칙을 만들어서 규칙대로 매매하던 이제 시스템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것들이 다 트리거가 공교롭게 맞고 그 다음에 이게 월말 지나고 또 첫째 주 월요일 날 맞아요. 리발란싱 하는 날
던지니까 갑자기 마켓 메이커들은 변동성이 커지니까 호가를 넓히고 호가를 넓히는데 더 밀리고 더 밀리니까 밑으로 줄줄줄 밀린 상태가 됐다. 그리고 이제 그 알고리즘 트레이딩에서 그 알고리즘이라는 얘기는 그냥 규칙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규칙대로 그냥 매매가 일어나는 네. 기계를 만들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사고 이게 왜 이렇게 팔아라라는 거는 목적이 다 달라요. 아, 그 전략들이 다 다른 거예요. 네네. 하다못해 이제 브로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예를 들어 드리려고 그러는 게 뭐냐면 일단 시장에 그러면 누가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일단 그거부터 보자는 거죠. 네네. 제일 첫 번째, 그냥 기초자산 변동되는데 나는 그냥 주식 매니저야. 주식 매니저는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이용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응. 자기가 주문을 내요, 브로커에게. 그쵸. 브로커에게 낼 때 VWAP,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쵸. 볼륨 네. 가중 평균으로 매매를 해주세요라고 주문을 내면 그 브로커는 알고리즘에다 집어넣어. 알고리즘 기계가 있거든요. 가능하죠. 기계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 기계가 하루 종일 거래 볼륨에 맞춰서 거래량에 맞춰서 주식을 조금씩 매도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VWAP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격을 내가 최대한 싸게 사고 그쵸. 최대한 비싸게 팔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막 밀어서 뺀 다음에 팔기 싫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살살 팔려고 알고리즘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리즘 어떻게 생각하면은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려고 나온 애가 아니라 원래 시장의 변동성을 최소화시키고 그쵸. 그러려고 나왔던 애예요. 얘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애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 안에는 꼭 이제 그런 주식형 매니저만 있는 게 아니라 헤지 펀드도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헤지 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우리가 익히 들어본 주식 롱숏,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ARS랑 이런 것도 했었고 하니까 이제 주식 롱숏은 대충 잘 알아요. 아, 주식을 하나 사고 하나를 팔아서 중립화시켜서 돈을 벌려고 하는 애들인가 보다. 하는 펀드인가 보다.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다른 그런 이제 이런 형태의 헤지 펀드 중에 하나는 이제 뒤에서 얘기를 하겠죠. 리스크 페리티라는 것들, 변동성 전략들 이런 것들, 퀀트 HFT들도 다 이제 이쪽에서 방향성을 가지고 뭔가 매매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시장 조성하는 파트가 있어요. 마켓 메이커. 보통은 네. 이제 증권사들이랑 그다음 프랍 트레이딩, 프랍하는 하우스, 프랍 트레이딩이라는 게 자기 돈만 가져가는 하우스. 그게 뭐냐면 이거는 돈을 너무 잘 벌기 때문에 깨지는 거 없이. 그래서 자기 돈으로밖에 안 해요. 남의 돈으로는 안 하고 펀드로 나오지도 않아요. 자기 돈으로만 계속 하거든요. 레버리지를 풀로 땡겨서. 그래서 이제 증권사랑 이런 데서 한다. 그리고 시장에다가 매도효과를 대요. 그래서 그 전략도 뒤에서 자세히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차익 거래자들. 선물, 현물이 있잖아요. ETF까지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 세 개를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ETF가 싸냐, 선물이 사냐, 아니면 현물이 사냐. 사냐. 이 셋 중에서 제일 비싼 거 사고, 비싼 거 팔고, 제일 싼 거 사고, 이거를 계속 돌리면서 하고 있어요. 그걸 하는 사람이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해칭하는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은 근데 앞에 거랑 비슷해요. 그냥 내가 그냥 기계적으로 이 정도 가면은 해지할 거야. 그래서 선물을 매도해 주는 거를 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해지 중에는 ELS 유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ELS를 해지하는 증권사의 네. 입장에서는 그냥 이런 것도 알고리즘 만들어서 하는 데들도 있어요. 외사 중에는. 예. 그래서 결국은 이런 주문들이 다 섞여서 알고리즘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시장 참여자 모두 다 전부네요.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하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80에서 90%가 알고리즘 매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브로커로서도 하는 것도 알고리즘 매매고 헤지 펀드도 알고리즘 매매고 그 다음에 그냥 ETF 매매하는 것들도 알고리즘 매매예요. 실제로 그냥 알고리즘 걸어놔요. ETF LP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냥 지가 알아서 샀다 팔다 막 해요. 그냥. 그게 알고리즘 매매인 거죠. 뭐 지수가 얼마 가면 팔고 지수가 현물이 얼마 가면 팔아 이렇게 해놓으면 지가 알아서 계속 사람들이 그냥 방향성 베팅하는 사람이 아래 찍고 위에 찍고 그러면 샀다 팔았다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지금 알고리즘 세상 속에 우리가 손가락으로 매매하는 전화기로 매매하는 원시적인 10%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뭐 하는지는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가락으로 주문을 내더라도 얘네들이 뭘 하고 어떤 매매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 때 이런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는 충분히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뒷장에 그려놓은 이제 국제금융시장 그려놓은 게 뭐냐면 네. 외환, 채권, 주식, 커머디티 얘네들이 다 연결이 돼 있다는 뜻으로 그려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현물 시장, 또 장내 파생 시장, 그 다음에 장외 파생까지도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여기에 우리 개인은 장내 파생에만 들어가 있고 주식 시장에만 들어가 있지만 기관들은 장외 파생 시장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이제 ELS 같은 상품 만들어 팔기도 하고 그쵸. 이렇기 때문에 그걸 또 기계로 돌리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상태여서 우리가 하나를 어떤 이유 하나만으로 딱 규정해서 이게 알고리즘 매매가 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건 되게 좀 무지한 발언인 거죠. 어떻게 보면 브로커가 주식 판 것도 알고리즘 매매인데 그럼요. 예, 그냥 주식형 매니저가 주식을 매도한 건데 그게 무슨 특별한 이슈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폭락한 거는 저는 그래서 그냥 반대 매매가 나갔다. 너무 급락을 하다 보니 반대 매매가 나왔다. 근데 거기 첫 번째 트리거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엔화인 것 같다. 왜냐하면 엔화로 하는 친구들이 헤지펀드들이 많으니까 N을 빌려서 투자하는. 근데 N을 빌려서 투자한 사람들이 레버리지를 써서 롱숏을 여러 가지를 했는데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이제 다 청산되면서 빠지니까 변동성이 커지고 변동성이 커지니까 다른 전략들이 더 팔아야 되고 그래서 우르르르 내려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지금 관계표가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 논리라면. 그렇죠. 왜냐면 그러면 엔화가 청산됐는데 왜 주식이 빠졌지? 그쵸.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네. 처음에 이제 전제를 잡아주신 대로 다 어떤 시스템을 걸어놨기 때문에 걸었다라는 표현보다 일단 할까? 엔캐리는 걸었다는 표현보다는 그냥 엔화로 돈을 빌려 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엔캐리 트레이딩 제가 개념에서는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긴 하지만 엔캐리는 일반적으로는 이자율 차이만 먹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엔화는 0.21이고 그다음에 다른 건 5%니까 엔화가 약세로 강세로만 안 가면 일단 5% 먹고 들어가죠. 그다음에 엔화가 약세로만 가면 더 먹죠. 그러면은 엔화가 5% 강세만 안 되면 나는 항상 벌죠. 갖고만 있으면 되네요. 갖고만 있고 그냥 투자만 하면 5%를 네. 계속 버는 거예요. 그냥 방향. 그럼 확률상으로 보면 내가 훨씬 더 유리하잖아요. 엔화가 강세로만 안 가면 난 무조건 벌잖아요. 네. 이자율로도 5% 벌고 약세로 가면 또 벌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7, 8%씩은 그냥 날로 먹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쌓이고 야 이거 돈 된대 그리고 막 올렸다가 뒤집힌 거죠. 가니까. 반대로 가서 지금 다 터진 거라고 봐야죠. 그 다음에 야 이렇게 된 거 2배 레버리지 하면은 8%, 10%네? 3배 하면 15%네. 그리고 15%씩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환율이 바뀌니까 증거금 나오니까 반대 매매 쳤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원래 캐리 트레이딩인데 이번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주식 롱숏을 하는 거예요. 5%가 아쉬워요. 주식 롱숏으로 가면 10%는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10%를 벌기로 하고 엔화를 차입해서 10%를 해요. 그러면 엔화 약세로 가고 버는 건 똑같잖아요. 근데 국채를 넣어서 그냥 5%만 먹는 게 아니라 10%짜리를 하는 거죠. 그래 놓고 걔를 레버리지를 또 써요. 3배를. 그러면은 30%잖아요. 그럼 뭐 완전 대박인 거잖아요. 그래서 글로 몰렸던 게 이제 뭐 예를 들면 인공지능 주식 사고 중소형주 매도하고 하는 롱숏들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한국 주식 사고 뭐를 팔고 이런 걸로 섞였던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르르 청산이 되기 엔캐리가 청산되니까 그거 다 반대 매매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주식 매수했던 것도 다 팔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딩이 문제가 아니라 엔캐리 트레이드를 한 해가 빌려서 뭐 했었니?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지금 나온 이 알고리즘 전략들과 이런 걸 한 데들이 많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슈들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고리즘 매매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는 전통 트레이더는 그렇게 안 했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처럼 IT가 좋기 전에는 네. DMA라 그래서 네. 다이렉트 마켓 액세스라 그래서 전산상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주문을 내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아, 그러면 이 차이가 이제 같은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는데 이렇게 전산이 발달이 많이 됐을 때는 그 투자로 할 수 있는 레버리지도 훨씬 많아지는 레버리지도 거고. 많아지고 기계로 하고 있잖아요. 훨씬 옛날에는 빠르게 빠르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를 들면 조지 소로스도 헤지펀드잖아요. 네. 그 다음에 유명한 헤지펀드 뭐 유명한 사람, 유명한 분들도 보시면은 그냥 주식 사요. 전화 걸어 주식 사요. 예. 그거에서 알고리즘 주문을 내겠죠. 당연히 볼륨을 너무 크게 그쵸, 내니까 그쵸. 그건 내겠지만 그건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는 걸 내가 싸게 단순 현물인 거고. 현물로만 매매를 네. 하는 경우도 있고 롱숏을 해도 그런 식으로 이제 펀더멘탈 분석을 해서 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상황은 퀀터티브하게 분석을 하는 거죠. 되게 짧은 타임으로. 그러니까 긴 타임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계에 걸 수밖에 없죠. 내가 24시간 눈 뜨고 이렇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계에다 걸어놓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로스컷을 해.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그 트리거 되면서 트리거가 되니까 다음 거 트리거 이러면서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여기서의 문제는 전략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네네. 뭔가 대처를 하든지 아니면 나도 그런 거 비슷한 걸 해보든지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거는 삼성증권에서 나왔던 그 알고리즘 매매에 대한 리서치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 네네.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 프리퀀시 네. 전략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거래 편의 및 거래 비용 절감. 이게 아까 우리가 얘기한 VWAP 이런 거. 그러니까 세일즈로서 그냥 주식 엑스큐션을 해주는 엔진. 이것도 알고리즘으로 비중이 지금 11%라고 돼 있는데 더 클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안에 보면은 추세 추정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CTA 이런 등등의 전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시면은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쭉 적었어요. 헤지 네. 펀드들이 하고 있는 알고리즘 전략들. 왜냐면 알고리즘은 기계로 매매하는 게 전략이다 라는 거고, 그럼 걔네들이 매매 전략이 뭐야?